일반인들이 뭐 인터넷에서 하거나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하시는 거랑 또는 이렇게 법무사님을 찾는 거랑 어떤 좀 다른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법무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관악구에서 법무사로 10년간 활동하고 있고요. 제 주로 하는 업무는 부동산 등기하고 상업 등기 그리고 법원 신청 사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특기로는 부동산 증여를 하기엔 증여세가 부담스러우나 상속으로 처리하기엔 상속인들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상속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언 대용 신탁 등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제 증여세 이런 부분들을 법무사님을 찾아뵙게 되면 뭐 좀 완화되거나 그런 유리한 것들이 좀 있는 걸까요? 증여세 자체를 제가 일단 줄일 수는 없고요. 증여세를 하지 않지만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완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네. 꼭 유언 대용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요즘에 이제 이런 등기라는 것들이 인터넷이 워낙에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뭐 인터넷에서 하거나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하시는 거랑 또는 이렇게 법무사님을 찾는 거랑 어떤 좀 다른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등기를 혼자서 하시겠다는 분은 혼자서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꼭 법무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다만 법무사는 등기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단순히 등기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기나 상업 등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중요한 자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내가 직접 하느냐 이걸 대행해 주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이걸 책임져 주고 이런 신뢰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법무사님을 찾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이런 혹시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 그쵸.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양평에 있는 토지 등기를 한번 맡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맡기셨을 때는 저한테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비용을 문의했었는데, 제가 등기부를 보는 과정에서 경매가 들어와 있던 수명이 들어가 있는 공유 토지에 경매가 이미 끝났는데 아직 근저당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저당 변경이라고 해서 남아있고, 워낙 그 공유자가 수십 명이 되던 토지였기 때문에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등기가 전전 이전된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근저당을 지운 상태에서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마침 공감되는 게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사무실을 매입하면서 이게 뭐 경매 사건이 있어서 잔금 바로 처리하기 전날 이 사건을 알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아찔했어가지고 굉장히 법무사님을 찾아뵙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표님하고는 약간 다른 게요. 대표님하고 다른 게, 대표님은 부동산 등기부상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사례는 그 경매 자체가 일부는 낙찰이 되고 일부는 낙찰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다 없어진 건지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가 있죠. 실은 그럼 법무사님이 이걸 맡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이렇게 계속 매도 매수가 이어졌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토지를 파셨던 분도 그 근저당을 남아있는 채 그 토지를 이전받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왜 이걸 해결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그랬죠. 네. 어쨌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지금 뭐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 신뢰, 책임 이렇게 되게 무거운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법무사님을 찾을 때 네. 가장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항이라던가 도대체 그럼 어떤 법무사님을 찾아야지 좋은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을 혹은 법무사로서의 전문가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부를 그냥 일반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격이 있는 법무사하고 직접 상담하시라고 권하고요. 보통 자격사들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맡지 않고요. 위험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고지하거나 아니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무사하고 상담해서 일을 맡기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럼 보통 저희가 상담할 때 네. 법무사님이 아닌 분이랑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 걸까요? 아마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사무장님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그럼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실은 사무장님이랑 상담하는 것보다 네. 법무사님이랑 상담하는 게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차이가 없는 걸까요? 예, 저희 사무실이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저렴하지 않은데 법무사하고 있었다고 해서 비용을 더 다액으로 받지는 않고요. 법무사 업무를 직접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비용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무사와 상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아주 저렴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죠. 실은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몇 번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 뭐 무조건적으로 비용을 깎는 부분이냐 아니면은 비용은 제대로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느냐라는 부분들 최근에 공감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특히 이런 거는 한두 푼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꼭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원래 이제 등기 업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주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몇 번 하지 않는 업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한테는 몇 번 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에서는 법무사한테 업무를 맡기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업무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뭐 혼자 하시는 건 일단 상관없긴 하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등기 업무의 서비스 이용료가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맡기셔서 안전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법무사님이 생각했을 때 네. 이 정도까지는 그래 뭐 개인이 해도 괜찮아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거부터는 법무사님 찾아뵙는 게 더 좋다 이런 부분 같은 게 혹시 잡혀져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등기 사건 중에 혼자서 신청하는 사건이 있어요. 개명이 한다던가 뭐 주소 변경한다던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나의 문제를 발생했을 경우의 문제인데 양당사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법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낫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다 상환했는데 근저당을 말소해야 된다. 그 업무를 본인이 하고 싶다 하시면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들이 생각보다 근저당 말소가 사고가 조금 발생해서요. 맞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들을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냥 들어봤을 때는 얼핏 정리해보면은 이왕이면은 나 혼자에 대한 것들을 한다면은 혼자 하셔도 괜찮은데 그쵸?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법무사님을 꼭 찾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법무사님 PR하실 시간 잠깐 드릴 거니까 한번 잠깐 PR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법무사 업무가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부동산에 사고 판다던가 사업을 운영하시게 되거나 할 때 다시 등기 업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법률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을 법무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옆에서 조력할 수 있는 법무사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알아두시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냥 제가 한번 잠깐 들어본 결과로는 태어나자마자 법무사님 찾아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닌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법무사가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